자, 2025년 시행된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총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에 모의고사는 여러분한테 건강검진 같은 느낌이에요. 건강검진. 엥? 네. 건강검진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틀린 문제들로부터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내가 아픈 곳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건강검진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너 여기가 아프다 요 정도만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여기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아픈지, 정확하게 어떻게 아픈지 요런 거는 사실 알려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의고사를 오늘 한번 복기를 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해보면서 내가 여기가 왜 안 좋고 어떻게 안 좋은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저랑 한번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간혹 이럴 수 있어. 뭔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설명이 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또 해결책을 줄게요. 개념을 사실 그 특정 단원만 다시 들으면 되니까 개념을 갖다가 다시 듣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그쪽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몰아서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근데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은 자주 나오고, 결국에는 어떤 좀 편향된 느낌으로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하기 위해서는 엔젤을 갖다가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선생님 저는 엔젤 아직 안 풀어봤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풀어본 엔젤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센이에요. 센에서 A단계랑 C단계까지 갈 필요 없고, 그 특정 단원에 해당되는 센 B단계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풀어보더라도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조금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왜냐면은 센 B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별의별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논의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은 쪽은 정말 시간 꼭 내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려봤고요. 한번 공통과 선택 순으로 총평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같은 경우 한번 차근차근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6평보다는 전체적으로 확실히 어려웠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번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죠. 그죠? 자, 이게 올해 6월에 시행된 8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도 뭘 줬냐면은, 자, 이렇게 힌트를 하나를 주고 또 그 다음 힌트를 하나 더 줘서 정확한 세타의 사분면을 구해보세요.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이때도 요거를 틀렸어. 근데 이번 9월에도 너를 틀렸다면은 정말 반성을 깊이 해봐야 돼요. 사실 진짜 완전히 판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쪽에 헷갈린다. 그럼 각 변환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무조건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한테 이 부분 한번 문제를 몰아서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말해보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으면은 수능 때도 정말 높은 확률로 나올 친구니까 꼭 좀 인지해 두시고, 7번 같은 경우는 틀린 친구 거의 없죠? 네. 그 다음 8번도 어때요? 우리 얘도 6평에서 똑같이 봤지? 그치? 잠시만요. 6평이 아니네. 좀 이따가 하나 더 얘기해 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 누구랑 굉장히 유사하냐? 자, 이것도 2025년에 시행된 7월 모의고사의 8번과 굉장히 유사하죠? 제가 좀 이따가 뒤쪽에서 미적분에서 얘기를 좀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 결국에는 그 다른 과목 선택한 친구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뭐냐면요. 요즘 들어서 보이는 경향성인데, 평가원에서는 당해년도 출제된 교육청 시험 및 평가원 시험을 역시나 적극 반영한다
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 미적분 29번도 9평 미적분 29번도 3월에 실시된 미적분 30번이랑 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했단 말이야. 애들이 이거를 어려워하는 거를 보면은 평가원에서는 아, 애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네. 땡큐.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 내볼게. 요렇게 이어간다고. 얘 같은 경우도 7월에 애들이 이거를 은근 많이 틀렸다?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셀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찾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도 막 대충 아, 나 계산 실수네 이러고 얼렁뚱땅 넘어간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헤맸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은 바로 쌤 돌아와서 한번 쫙 풀고 오자고요. 그거 하는데 하루도 안 걸리잖아. 그죠?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헷갈린 친구들 많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헷갈렸다면은 부정적분 관련해서 개념을 한 번이라도 빠르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정확한 얘기는 이거는 해설 강의에서 마저 해드릴게요. 9번 같은 경우도 헷갈린 친구들이 은근 많습니다. 아, 하나만 더 말해볼게. 결국에 요런 꼴이랑 요런 꼴을 봤을 때 유사성을 갖다가 우리가 좀 눈치를 잘 채줘야 된다. 요즘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볼 때 이런 좀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세요. 뭔가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면은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당연히 한 번에 못 풀지. 근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낯선 수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머릿속에서 제가 말하는 거 재생되죠? 대입과 관찰을 해보라고 했지. 그지? 자, 저 역시도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네 이런 식으로 얘기 못 한다고요. 나 같은 경우도 몇 개 대입하고 관찰해 보니까 아, 얘가 물어보는 게 결국에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낯선 수열을 봤을 때 대입과 관찰을 못해서 틀렸다 한 친구들은 반성하시고 요거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11번도 별표 하나 쳐둘게요. 얘도 뭐야? 6평에도 출시가 되고 또 9평에도 출시가 됐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는 수능 때 나 기억, 니은, 디귿 낼 거다 라는 강한 의지라고요. 근데 6평과 9평에서 되게 기억, 니은, 디귿이 쉽게 나왔지. 근데 수능 때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을까? 에? 수능 때도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아니라고요. 우리 기출 문제집에서 이전에는 조금 등한시했던 어려웠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6월이랑 9월에서도 둘 다 어때? 22번에 지수 로그 함수가 출시가 됐죠.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전에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게 자주 출제됐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지수 로그 함수라고요. 응? 그러면은 얘랑 얘를 좀 같이 엮어보면은 아, 수능 때 어쩌면은 지수 로그 함수가 조금 어렵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이전 기출에 있던 기억, 니은, 디귿, 지수 로그 함수도 열심히 풀어봐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2번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전형적인 유형이었고 여기서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많이 뭐 A, B랑 B, C랑 같다고 착각을 해서 틀렸더라고. 근데 가끔 여기서 착각을 해서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아, 다음에는 문제를 좀 더 잘 읽자. 나 바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하는 게 뭐냐면은 100분 동안 모든 문제를 실수 없이 정확히 읽는 것 불가능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한 번씩 실수할 수 있는 거 되게 자연스럽고 절대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태도를 잡아놔야 되냐면은 문제 풀다가 어라 싶으면 반드시 문제를 다시 읽고 조건을 다시 파악하자. 내가 뭔가 좀 착각할 수 있다는 거를 무조건 인지해야 되고 막을 수 없다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 강령을 잡아주는 게 훨씬 옳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13번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얼렁뚱땅 풀고 얼렁뚱땅 틀린 친구들이 많은데 13번에서는 우리가 요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 봐봐. 여기서 이 발문은 이거랑 달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해
fx 제곱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를 할게요. fx 제곱 빼기 k 곱하기 x 플러스 2의 fx 분의 x 제곱이 연속이다. 이 두 말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돼. 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연속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게 맞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했을 거야. 너를 갖다가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2로 만들어주시고 너가 판별식이 음수다 라고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찍은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아마 이 차이를 잘 몰랐던 거겠죠? 자, 이렇게 함수가 연속이다?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분모가 0이 돼도 돼요. 언제? 그때 분자도 0이 돼서 같이 상쇄될 수 있는 구조라면은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물어볼 때는 바로 0분의 0꼴의 수렴 가능성까지 우리가 꼭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부평 때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수능 때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도 정말 삼각함수 그래프고 결국에 너는 대칭성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 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인 함수 추론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못 풀었어도 결국에는 그냥 경험 부족이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수열의 귀납법 문제에 열심히 연마했는데 이렇게 좀 힘을 쫙 빼는 느낌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일단은 평가원이 이제는 여기서 좀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뭐 그렇게 예전처럼 킬러로 내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수그라들지 않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대비는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전 수능에서는 내가 귀납법을 빡세게 대비했다면은 이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자 빡세게 대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귀납법을 그냥 하긴 한다. 보긴 본다. 딱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귀납법을 너무 크게 강조는 안 하겠지만 그 알짜배기 기출에 있는 그 정도는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16, 17 다 무난했죠. 18도 무난했고요. 자, 19 간혹 틀린 친구 있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냥 가벼운 케이스 나누기가 들어갔던 거고 너 같은 경우는 결국에 19번 치고는 조금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에서도 또 6평에 이어서 빈칸 유형을 출제를 했어요. 근데 빈칸 유형은 결국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주어진 조건이랑 이 문장의 맥락성 요 두 개만 잘 우리가 인지를 하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은 정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자 21번도 살짝 해드릴 말이 많은데 자 요거 굉장히 작년 9평 21번이랑 유사하죠. 작년 9평 21 근데 작년 9평 21은 되게 뭐냐면은 사실 그래프의 탈을 쓴 식 문제였고요. 이번 21번 같은 경우는 뭔가 식과 그래프를 결국에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뭔가 비주얼이 비슷하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좀 작년 9평 21번이나 올해 9평 21번이나 결국에 우리한테 섣불리 단정 짓지 말고 유연성을 갖다가 좀 부려볼 줄 알아주세요.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뭔 소리냐. 문제 형태가 유사하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어쨌든 간에 너는 수투니까 식과 그래프를 내가 둘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자 유연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떠올리고 하나씩 해보는 것
이렇게 정리해도 사실 수학에서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요걸 갖다가 인지라고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평에 이어서 9평 22번도 지수로그 함수랑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되게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게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점 A랑 B가 있다 치면은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 근데 얘는 알고 보면은 B가 더 왼쪽에 있고 A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좀 짜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문제는 맞는 놈이 승리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이런 교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관성에 젖지 마라. 정확히 문제를 읽고 정확히 표현하라. 이걸 갖다가 조금 교훈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총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결국에 15, 21, 22 빼고는 누구든 시간 써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도전해 봄직한 난이도였다. 이게 굉장히 사설과의 큰 차이죠? 사설 같은 경우는 모르면 내가 접근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근데 구평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해볼 법한 생각들의 이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내가 지금 등급이 좀 낮아도 조금만 고민하면은 어느 정도 되게 크게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설 보기 전에 꼭 천천히 시간 써서 스스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다음으로 확통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일단 확통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게 확통론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미적이랑 확통의 이 난이도 차이가 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확통에 생긴 부작용 뭐냐면은 확통에서 28, 29, 30이 전과는 달리 꽤나 어렵게 나와서 다 맞는 게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아마 6평 전에도 조금 강조했을 텐데 결국에 확통을 응시하는 표본이 조금 높아진 이상 평가원에서도 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확통을 출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9평 보니까 그런 느낌을 확 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 뭐를 해야 되냐? 자, 개정 이후 중심으로 평가원을 다 푸는 건 기본이고 교육청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시간 나면은 사관학교 확통까지는 다 공부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BS까지도 열심히 봐줘야겠죠. 아무튼 확통도 좀 예전의 난이도에 우리가 너무 적응하지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까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사실 23, 24, 25, 26 굉장히 무난했죠. 그리고 27도 뭐 조금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28에다가 한번 별표 쳐볼게요. 이번에 28이 굉장히 고난도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저는 세 문제 28, 29, 30 중에서 28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능날에 이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8, 30이 남은 상황에서 28이 너무 갈피가 안 잡힌다면 차라리 30을 먼저 건드려보자. 이렇게 좀 태도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근데 결국에 28번도 저는 뭐에서 좀 유사성을 느꼈냐면은, 자, 이거 전년도에 출시된 9평 30번이죠? 25년 시행 9평 30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 결국에 여기서도 가족권과 나조건을 동시에 고려했어야 됐는데 나조건을 고려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거야.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가를 만족하는 경우에서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28번도 마찬가지로 나조건만 놓고 보면은 특히나 너가 좀 되게 고려하기 어렵단 말이야. 근데 나조건의 여사건은 결국에 A가 받는 카드의 세개 가지수가 4개가 되는 경우고요. 그럼 너 역시도 너 같은 경우는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니까 가를 만족하는 경우에서 가랑 나의 여집합을 만족하는 경우를 빼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해줄 수 있었어야 된다.
근데 이 생각했음에도 못 풀었으면은 많이 좀 유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9번에 한번 별표 쳐볼게요. 왜 이렇게 별표를 남발하냐? 이번에 확통은 세 문제 다 조금 별표감이었어요. 자, 일단은 통계란 파트는요, 어떤 파트냐면은 결국에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단원이에요. 응? 이항분포에서도 요거를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가 좀 갈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렇게 잡고 너를 이렇게 정규분포로 만들어 주죠. 그죠? 근데 이때 이 확률이 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정규분포로 만들었을 때 이 확률 변수는 뭐를 뜻하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개념 다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게 좋을 수 있는데, 확통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개념을 빠르게 다시 듣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 확통 개념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정말 뭐 해봤자 한두 시간 정도 되거든요. 정말 길어야. 그러니까 언제든 좀 개념이 흔들리면은 저한테 개념 다시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뭐야? 자연수 n의 활용이죠. 근데 자연수 n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알짜배기 기출에서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확통에서 자연수 n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가정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n을 활용해서 식을 세우면 된다. 그냥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밟아 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세한 거는 해설에서 마저 얘기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확통 여기까지 한번 총평 맞춰볼 거고, 미적 총평은 다음에 이어서 가볼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